최근에 산림청이 2050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한다고 해갖고 수십 년 된, 그러니까 30년 이상 된, 3, 40년 된 나무들을 대규모로 벌목, 그러니까 싹쓸이 벌목으로 하는 모양이에요. 네. 그래갖고 민둥산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국민들도 그 언론 보도를 보고 깜짝 놀라고, 또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도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그 반박이랄까 반론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과연 옳은 정책인지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얘기가 좀 어려우니까 예. 탄소 중립이라는 게 뭐냐면 탄소를 배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공장 같은 데 배출하지 않습니까? 이산화탄소. 그런 이산화탄소, CO2. CO2를 배출을 하고 그거를 이제 흡수를 하는 거, 그러니까 흡수를 하는 거와 배출하는 거를 똔똔을 맞출 때 탄소 제로가 된다, 그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탄소를 조금 생산하니까 흡수를 하니까 그러니까 탄소가 우리가 많은 거죠. 그게 온난화에 5년 사이에 뭐 27%까지 우리가 올리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지금 기후 정상회담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까지 탄소 제로를 만들겠어 이렇게 선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림청 흡수하고 내뿜는 것을 그렇죠. 딱 균형이 되게. 이제 내뿜는 것은 조금 하고 흡수하는 건 많이 하는데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하는 게 식물이잖아요. 예. 광합성이라는 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그렇죠. 산소를 내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많이 심어서 이걸 흡수를 하고 이걸 많이 산소를 내놔야만이 이게 이제 절감한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산림청장이 갑자기 이제 대통령 그 말씀을 하니까 이제 야 이거 내가 뭐 한 건 해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대통령 말씀에서 이제 또 공작을 맞춰줘야죠. 그래서 이제 탄소 그거를 하기 위해서 나무를 다 잘라가지고 거기다 어린 나무를 심으면 어린 나무에 산소가 많이 나온다는 걸 어디서 들은 거예요. 그런데 네이처지에도 그렇고 최재천 교수의 얘기도 들어보면 오히려 나이가 많은 나무들이 그 산소를 많이 내뿜는 그런 결과도 있고요. 그 갑론을박이 있어요. 지금 갑론을박이 있고. 그렇게 전문가들 어느 보도를 보니까 30년 그 무렵에는 조금 떨어질 수가 있는데 오히려 더 가니까 훨씬 더 산소를 많이 내뿜더라.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산소를 많이 내뿜고 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려면 지금 탄소를 많이 내뿜는 공장, 화력발전소, 석탄발전소, LNG 발전소 이걸 줄여야 되는데 이거는 손을 못 대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에는 손을 못 대고 말도 못 꺼내고 그게 이제 원전, 탈원전에 관련되기 때문에 말을 못 꺼내고요. 그거 그렇게 해봐야 원전 몇 개 돌리는 것만큼도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는데 고리원전이 40년 이제 수명이 40년이라고 해봅시다. 전 세계에서 40년 쓰고 원전을 버리는 나라가 없어요. 40년 쓴 사람은 10년마다 이걸 연장을 해서 문제가 없으면 80년 쓴다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벌써 고리원전은 폐로에 들어갔고 월성원전은 폐로로 하는데 그거 폐로 안 하려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거 언제 폐로 하냐 해가지고 지금 재판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되고 있고 신한울 3기, 4기를 지금 중단시켜 놓은 상태에 있고요. 그렇죠. 이러니까 원전을 계획된 걸로만 돌려도 그런 나무 안 잘라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무라는 게 이제 제가 숯가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숯가국이. 그 산림청에서 해주는 거 있어요. 또 간벌이라는 게 있어요. 간벌. 그러니까 좀 수정도 나쁘고 좀 어린. 그러니까 빼고 하면 또 간벌을 해줘야 또 잘 자라거든요. 통풍이 돼가지고. 큰 나무는요. 그 선생님 콧나무 자르면요 우리 생애는 못 보는 거예요. 그런 그 나무는 그 나무가 그냥 산소만 내는 게 아니야. 그늘도 주고 그게 여러 가지 키톤피도 주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산림청장이 지가 몇 년 간다고 그걸 나무를 다 자릅니까? 그게 우리나라가 민둥산이 된 걸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해가지고 지금 지금 북한이 민둥산 아닙니까? 그게 토사 방지에도 문제가 되고 꼭 산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파리가 뭐 생태계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고 그러는 건지 그렇게 하면 아마존에 있는 열대 밀림은 다 잘라야 되고, 그 다음에 태백산맥, 거기 태백 그 종죽하는 그 태백산맥은 다 잘라야 되고, 지리산 나무 다 잘라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의 해결을 엉뚱한 데 찾아가지고 엉뚱한 일을 벌린다. 저게 나무를 어떻게 자릅니까? 지금 저게 우리 국민들이 지금 숲에 대한 관심
나무에 대한 관심이 엄청 큰 거예요. 그게 4대 강하고 또 달라요. 저걸 숲이라는 것은 우리 생명을 살리는 걸로 다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고 숲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아니, 선생님이나 숲을 살리자고 우리가 다 죽으면 다 숲으로 가는 거예요. 나무 예. 밑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잘라? 누구 마음대로 잘라요? 절대 못하죠. 저거는. 아니 그리고 자르더라도 그게 과학적으로 뒷받침된 그런 무슨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자르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그 탄소 중립한다 2050년까지 하니까 그게 발맞추기 위해서 지금 한 건은 한 당식으로 지금 한 거 아니 아닙니까? 산림청장은 나무를 잘하고 산림을 어떻게 국토에 잘 효율을 해가지고 경제성을 갖추느냐 이런 거 생각을 하면 되지 왜 문재인 대통령의 탄소 중립에 꽂혀가지고 저렇게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번에 과학기술부 장관을 그냥 완전히 지정 논리로 뽑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원자력에 대해서 하니까 뭐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 장관을 뽑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과학은 과학이 지배하고 산림청은 산림이 지배하고 해양수산부는 해양이 지배를 해야지 그냥 문바들이 지배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정치가 지배를 하면 다 나라를 망친다 그런 얘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5.18도 5.18 정신으로 가야 되는 거지 5.18을 정치를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산림 이거는 지금 하지도 못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지만 지금 전국에 산이고 뭐 이 들이고 가보면 그 태양광 한다고 그냥 그걸 다 덮어놔가지고. 훼손이 엄청나고 그것 때문에 언론 보도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장마 때 저수지에다가 그 판넬 깔아서 그러지 그다음에 강에다 깔아서 그러지 지금 바닷가에다가 그거 하지 그래가지고 환경 파괴가 얼마나 심합니까? 지금 근데 신안 같은데 그 앞바다에다가 48조인가? 네. 그거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 태양광 무슨 짓는다는 거 아닙니까? 왜 거기다 짓느냐 이거예요. 10조만 들이면요 원전 지금 짓는 거 하나만 3,4억이 있잖아요. 신한울 그거 지금 7천억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제가 지어가지고 가동하면은 이게 나무 안 잘라도 되고 신안 앞바다에 48조가 안 들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후쿠시마가 이제 그 해일이 와가지고 예. 그 저수조에 물이 빠지고 발전기가 안 돌아가니까 그 폭발 사고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은 일본에서는 당연히 핵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 그 당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죽고 지금 일본이 핵을 포기한다는 게 없잖아요. 그 다음에 후쿠시마 사태가 일어나니까 중국 공산당이 중국 과학자들 소집해가지고 원자력에 대해서 재검토를 했습니다. 에? 원자력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원자력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가. 중국은 사막이 많습니다. 불모의 땅이 많아요. 태양광 엄청난 거기다가 오면 아마 진짜 중국은 태양광을 해야 해요. 풍력도 엄청난 자원이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중국은 다 검토한 끝에 원자력이 안전하다. 그리고 원자력을 더 개선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100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100기. 산동반도 질대에 지금 40기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동반도에서 방사능 오인이 생기고 뭐 폭발 사고가 나면 우리 한반도가 그냥 우리는 안 만들었으니까 그냥 우리는 면제가 될 것 같습니까? 그게 되지가 않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있고 영국이 중단했다가 영국이 지금 다시 시작을 했고 미국이 또 중단했다. 미국이 무슨 섬에서 폭발 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했는데 빌 게이츠가 얘기한 거예요. 지구온난화 막기 위해서 원자력 포기하면 안 된다. 예? 그리고 한국은 여기다 인터뷰를 해가지고요. 그 약간 바람 펴가지고 지금 좀 문제가 돼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빌 게이츠 아닙니까? 전기차가 많아지고요. 전기차가 작년에 5,000대 팔렸습니다.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팔리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럴 때 전기를 해야 되는데 풍력이나 태양광으로 하면 전기가 생산될 때 낮에는 생산이 돼. 밤에 생산이 안 돼. 그러니까 그거를 배터리에다 저장을 해야 돼. 직류로 바꿔가지고. 그걸 ESS라고 합니다. 에너지 세이빙 시스템이에요. 그걸 했는데 그게 한계가 있어요. 그것도 또 부산물이 생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삼성 전기가 그걸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회사들도 세계적인 회사가 있는데요. 근데 그런 걸로는 안 된다 그러니. 그렇기 때문에 원전을 포기하면 안 된다 이거. 시대에 역행하는 거고 이거는 정말 미친 정책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 이제 그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잘 모르실 텐데 지금 우리나라 세계의 에너지가
수소 에너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화석 에너지에서 화석 에너지. 막 석탄도 하고 뭐 석유 아닙니까? 석유. 그런데 이제 그게 고갈도 되고 탄소가 배출이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냐 해가지고 수소 에너지를 이제 써야 된다. 그게 이제 정설로 돼 있습니다. 수소 에너지 시대. 그러니까 우리도 덩달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뭔지도 모르고 가서 수소 경제의 시대를 선포하고 우리는 수소로 갑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수소를 하려면 두 군데서 와야 됩니다. 하나는 메탄, 에탄 같은 그 CH로 그 화학 원소가 CH4가 메탄입니다. C2H 뭐 그거가 이제 에탄이고 메탄, 에탄, 뭐 프로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 고등학교 졸업한 지 오래돼 갖고 뭐 잊어먹었는데 여기서 오는 게 하나 있고 하나는 물에서 오는 겁니다. H2O. H2O. 요 CH에서 오는 것은 탄소가 나온단 말이에요. C가 빠져나가니까. C가 나오는. H를 수소아인. 이렇게 H를 빼서 오면은 에너지를 써가지고 그 H를 뽑아 오면은 전기 분해를 하거나 해서 뽑아 오면 C가 남는단 말이에요. 이게 C가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C가. 그러니까 요거는 에너지를 뽑을 수는 있으나 공장에서 나옵니다. 수소가. 탄소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는 가져올 수 있으나 그 기후 변화에 문제가 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 물에서 뽑아오면 된단 말이에요. H2O니까. H 뽑으면 O만 남네. 산소만. 그겁니다. 그래서 이 H를 뽑으려니까 큰 저수 전기 분해를 하는 데다 물을 집어넣고 에너지를 전기 분해를 시켜가지고 이걸 O하고 H하고를 분리를 해서 H를 갖다 쓰는 거예요. 산소는 또 좋은 거 아닙니까? 또 산소 또 쓰면 돼요. 이렇게 이제 분리하려고 하니까 여기다가 열을 가해야 되고 전기를 가해야 되는데 신재생 에너지를 갖다가 쓰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전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밤에는 안 들어오고 그러면 안 되겠군요. 근데 제일 좋은 게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전기도 나오지만은 열이 나오고 열. 그걸 냉각하기 위해서 왜 그 바닷물을 쓰는 거, 냉각수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 열도 쓰고 전기도 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원자력 발전소에 나오는 전기를 가져다가 수소를 만들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원자력 발전소가 멀리 있으면 안 되니까 조그만 발전소를 만들자. 그게 SMR입니다. 아, 소형 모듈 원자로라고. 이번에 송영길 대표가 지난 14일날 올라가서 앞에 문재인 대통령을 아주 그냥 확 올려주고 그 다음에 살짝 얘기를 꺼냈다고만. 하도 조심스러워. 잘한 거죠. 송영길이니까 그만큼이라도 한 겁니다만은 어느 유튜브 방송에서도 이렇게 지금 일목요연하게 설명한 게 없습니다. 지금 앞으로 수소로 간다 그러니 오늘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후변화협약에 의해서 탄소 제로의 시대로 가기 위해서 나무를 잘라서는 안 되고 원자력을 해야 된다. 또 수소 시대로 가려면 수소에서 CH4, 메탄, 에탄에서 그 수소를 채취해서는 안 되고 물에서 H2O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H2O에서 하려면 열이 얼마냐면 500도에서 800도의 열을 계속 공급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기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소 소형화된 SMR 이거는 조립도 가능하고요. 위험성도 적고 그런 거를 지금 개발해 가지고 개념 설계는 다 돼 있고 그렇게 지금 만약에 얘들이 지금 문재인 이 정부가 탈원전을 안 했으면 우리가 세계 1등이야. 그러겠죠. 우리 제가 기술력이 20년에 그 이거하고 비슷한 어떻게 다른지 내가 또 과학자들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 담수화 장비라는 게 있습니다. 담수화. 그게 중동이나 이런 데 비가 안 오니까 바닷물을 끓여가지고 민물로 만드는 거예요. 소금, 담수화인데. 담수화 기술이 우리가 세계 최고야. 소형 원자로 같은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에 효성이니 뭐 현대중공업 이런 거 갖고 외국에 수출하고 다니고 제가 그거 팔러 다녔단 말이에요. 장관일 때. 그런데 이거하고 비슷한 걸 SMR이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소형으로 원자로를 만드는 건 우리는 누워서 똥 먹기야.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최고로 안전한 4세대 원전을 만들어갖고 아랍에미레이트 팔고 미국이 한국 원전이 최고로 우수하다고 해가지고 허가를 내줬어요. 미국이. 우리가 미국 거 사다 쓴 게 40년 전에 웨스팅하우스하고 캐나다 뭐 이런 데서 갖다 썼는데 지금 우리 걸로 만들어서 미국에 허가가 다 나왔다니까 표준이. 그런데 98%가 우리가 국산화된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포기해 놓다 보니까 다 흩어졌어. 연구자도 흩어지고 설계자도 흩어지고 사유도 떨어지고 이렇게 해갖고 이게 망조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SMR을 지금 하려고 해도 기술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4년 5년이 지나고 나면은
아 그래 문재인 정부가 끝났으니까 바로 복원하면 되겠다 하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그걸 복원하는데 또 몇십 년이 걸려버리잖아요. 1950년도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53년도 그 무렵에 이승만 대통령이 원자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키스트에다가 실험용 원자로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이런 원자로가 아니고 조그만 거 만들어서 연구를 시작한 거예요. 그게 원전을 시작하게 된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보니까 전기를 해야 되는데 이 나라는 기름도 안 나오고 발전소도 없고 수력도 없고 그러니까 원자력을 해야 되겠는데 거기 태릉에 있는 그걸 가서 이제 연구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원자로 하나 만드는데 그때 당시에 32억 불이 들어가는데 예? 그 32억 불이 천문학적인데. 국가 예산이야 예산. 그럼 1년 예산 되겠죠. 박정희가 결정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원전이 고리가 생긴 거예요. 거리 1억이. 그때 그 사람들이 밤잠을 설치면서 이게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되고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되고 전기가 있어야지 뭔가 근대화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세워놓은 건데 이걸 어떤 놈들이 이걸 다 이렇게 없애버리냐 그러니 내가 원전에 대해서 제일 우리나라 원전이 갖고 있는 취약점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 그렇지만 없애면 안 된다 그런 얘기. 없애면 안 돼요. 이것만 갖고도 이 정부는 앞으로 자손 만대에 아마 비난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대통령이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왜 알고 있냐? 지금 카자흐스탄하고 어디 갔거든요. 대통령이 가셔서 원전 팔러 가서 국내에서 막아놓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원전 해보니까 위험해서 우리는 안 만드는데 니들 우리 원전 갖고 좀 해봐라. 아랍에미레이트에다가 우리 원전 해가지고 운전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 전화해서 아 축하합니다. 아 우리는 안 하면서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모순에 빠져 있어요.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어. 그래 문재인 오기 아닙니까? 그 사람 한번 정하면은 그 바꾸지를 않더라고요. 예. 지금 우리나라의 과학자 가운데 다 숨어가지고요. 내가 탈원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하는 과학자가 다 숨어버렸습니다 지금. 과학과 상식이 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아주 배척을 받고 하대를 받습니다. 과학과 상식이. 그래서 뭐 판도라라는 영화 보고 그랬다고 하는지 어쩐지는 모르는데 원자력의 그런 위험성 그런 부분도 지난번에도 우리도 한번 다뤘습니다만 파이로 프로세싱 그런 기술이 이제 개발이 되고 그것이 사실은 이제 곧 실용화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런 위험성도 지금 사라지기 때문에 3, 4호기 지금 이미 들어간 그 신한울 3, 4호기 7천억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거도고 방금 말씀하신 SMR 소형 모듈 원자로 이건 그렇게 크지도 않다면서요. 그러면 그리고 조립도 할 수 있고 또 물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안전하다면서요. 이거는 좀 시작을 해야죠. 빠른 시일 내에. 이제 비밀인데 과학기술부가 돈을 500억을 투자해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시작했는데 너무 늦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대통령 몰래 솔솔 하려니까 이게 지금 힘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좀 자르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선생님 2011년부터 고준위 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고준위 폐기물을 처리하는 건식 방법. 물에다 하는 게 아니라 물에다 하고 창고에다 갖다 묻는 게 아니라 10만 년 동안 묻어놔야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를 잘게 부숴가지고 재활용하는 그런 그 기술 파일로 프로세싱이라는 기술이 있었는데 2011년부터 미국하고 공동 연구를 시작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했냐? 원자력 발전소에서 그 원자로를 잘라가지고 가지를 못하니까 그거 하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아. 원자력 핵 협정에 의해서 그 플루토늄 채취하는 거 되니까 그러니까 그 성분을 유사한 성분들을 합성을 해가지고요. 그걸 갖고 실험을 한 거예요. 원자봉에 나오는 원자 그 플루토늄 이런 것만 빼고 나머지 성분을 가지고 잘라가지고 여기서 조사를 해가지고 계속 연구를 해봤어. 근데 이거 연구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미국이 이걸 불신을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미국하고 공동 연구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2011년도부터 시작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쭉 연구를 했는데 아리조나주에 있는가 봐요. 그 연구소가 미국 국립연구소가. 근데 그 아리조나주의 주지사가 원자봉을 들어오는 거를 허락을 안 해. 그 지역에. 네? 핵 문제 때문에 주민들 반대가 있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원자봉을 갖고 실험을 못 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다가 2019년도에 주지사가 도장을 찍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원자봉을 반입이 실제 원자봉을 갖다가 우리 여기에서는 50kg 정도를 잘라서 한 건데 거기는 4kg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4kg을 시료로 해가지고. 그래서 해서 튄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다니까요. 저를 믿어야 돼요. 2달 후에 발표될 거라니까요. 내가 그렇게 신문에다 내고 내가 그런 글을 써도 과기부나 뭐 다른 데서 얘기 안 하잖아요. 네? 제가 누굽니까? 제가 그래도 이걸 잘 아는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미 문제가 해결됐다 그래요. 그러면 그거를 처음에는 조그만 그 실험실에서 하는 거를 랩 스케일이라고 그래요. 스케일 가운데 랩 있잖아요. 랩인데 그거보다 조금 큰 스케일이 엔지니어링 스케일이라고 그래요. 엔지니어링 스케일 수준에서 해결됐어. 이제 요거를 공장으로 만들어서 공정을 어떻게 하고 하는 거는 또 이제 공장을 차려서 제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여기까지 해결됐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해결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 수조에 있는 2천만 개 이상의 내가 지금 1600, 1700만 개까지는 셌었는데 내가 현직에 있을 때 나 잘려 국회는 떨어졌기 때문에 그 뒤에는 어떻게 알 수가 없었는데 지금 2천만 개 이상이 월성부터 울진부터 고리, 영광 이 그 발전소 밑에 수조에 차 있단 말이에요. 폐기물이 쌓여 있다고요. 근데 이것이 다 자원이 되는 거예요, 이제. 95%가 남아 있다니까요, 지금. 거기 쓸 수 있는 게 95%. 우라늄 235, 플루토늄 이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써서 이제 우리는 또 원자 발전을 하고 당연히 우리는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핵을 개발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북한이 핵을 갖게 됐는데 그 다음에 저놈들이 핵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여기 있는 진보나 운동권은 핵을 갖고 있으면 북한이 뭐 우리한테 쏠라고 그러냐 미국한테 쏠라고 그러냐. 그것도 우리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통일되면 다 우리 건데. 그런데 쟤들이 어디까지 왔냐면 지금 전술핵을 만드는 소형화하는 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전술핵은 남쪽으로 대항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것도 다 갖고 있는데 쟤들 시키는 대로 뭐 소대가리 말대가리 뭐 앵무새 뭐 별 얘기를 다 해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 지금 상태에서 이게 핵의 그 균형, 군사력의 균형이 무너져 갖고 레버리지를 잃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플루토늄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네. 미국한테 맡겨놓더라도 야 우리도 급하면 너 원장 만들 거냐 까불지 마 이렇게 해야지 쟤들한테 말빨이 쓴다 그런 얘기. 그럴 때도 이 재처리 기술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다 그런 얘기. 이런 것까지를 대통령이라면 나라의 미래, 안보, 외교 이런 거 과학기술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듣고 모르면 무식하면 남의 말을 들어야지. 계속 오기를 부리고 미신을 따라가다가 이게 나라를 망치면 되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 옳은 말씀입니다. 오늘 좀 이 산림청에서 지금 진행 중인 싹쓸이 벌목 얘기를 시작으로 해서 정말 우리 원자력 산업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이런 부분까지도 전 과기부 장관답게 우리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김영환 의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